중국의 국산품 외형은요, MG들이 난립니다. 중국인의 사고방식, 생존 논리, 변화의 속도, 정책 구조, 소비자 정서, 요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 분석하고 적응해야 돼만 살아남는 기업들이 나오고, 4년 동안 변화된 중국을 이걸 이해하는 것이 진짜 중국 공부 열공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국 외교의 스탠스를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경쟁적 협력자라는 개념으로 현실적으로 요 관점으로 저희가 외교를 하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외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그 세나 퍼즐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전략 균형하고 신뢰가 갖춰져야 되는데, 문제는 요거는 예를 들면 신뢰받는 중재자이기도 하지만 필수 협력자다. 요거를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중 양쪽에 이제 한쪽에 편들다고 한쪽에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많이 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미국은 안보동맹, 중국은 견제협력이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안 통하지만, 우리로 봐서는 안보는 한미동맹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동맹, 반도체 내에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동맹에 있어서도 가치동맹보다는 지금 전부 이익동맹이에요. 트럼프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은 가치동맹이 맞은데, 중국이 원하는 것은 주권 존중, 내전 불간섭, 이익 균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보면 진짜 이런 균형을 하려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한테 별로 돈 안 되는 얘기는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아요. 자립성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없으면은 결국은 뭐 자립성이 없으면 선택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은 기술 자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수소 산업, AI 산업에서 우리 독보적인 기술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사실은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양쪽에다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한국이 좀 미중 사이에서 자율성,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 또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린라인,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각각 어떤 게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자율성은요, 선택의 자유고, 선택의 자유는 선을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미국 편을 드나 중국 편을 드나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무엇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또 무엇은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가를 국가적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라인은 국가 정체성과 생존을 지키는 방패고요. 그린라인은 국외 확장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가 핵심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안보하고 영토 주권, 기술 독립, 기술 자립. 뭐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로서는 이제 확실하게 지켜야 되고, 대신 그린라인은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레드라인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한 통속으로 가면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드라인을 너무 강조하면서 그린라인에 대한 이제 협력이나 실익 찾기를 무시하다가 보면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그린라인, 레드라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액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한중 간의 이런 어떤 경제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흘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화되는 이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랑 기업은 당장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는 준비해야 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5년을 놓고 보면요, 경쟁적 상호전, 이제 경쟁은 하지만 서로 뗄 수가 없는 관계가 그대로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선택과 집중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 리스크 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 중국의 모든 시장 다 먹겠다 이거 안 돼요. 백날 징징해봤자 이미 이건 중국이 세계 1등인데 거기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새로 뜨는 산업,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산업 거기에다가 이제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분리 운영이 필요한데 안보와 경제, 기술과 생산, 본사와 현지를 요거를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스탠스냐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관리된 협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다변화시키고 협력하는 것 요게 필요하대. 그래서 중국 의존도는 낮추지만 결국은 관리된 협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믿다고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는 순간에 예. 우리가 이제 돈을 못 버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 소장님 신간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돈을 앞에 두고 적을 미워하지 말라. 돈에는 감정도 애국심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이 지금의 어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기업인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라고 이해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여쭈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애국심은 방향을 결정하고요. 실용주의가 길을 연다. 돈을 앞에 두고 적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갓바다 대부에 나오는 말이지만 Never hate your enemies. It affects your judgment. 정치적 갈등은 잠시지만 국가의 경제적 생존은 뭐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흥분하거나 이제 화를 내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뭐 반도체 팔아가지고 수십조 돈을 벌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그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중국과 협력은 미국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 였다고 하면 이제 뭐 정부도 바뀌었고 변화가 되면 중국 시장은 국익 차원에서 관리하되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은 싸고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본 것보다는 이제는 중국은 리스크하고 기회가 공존하는 전략적인 전쟁터다.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에 우리는 그 사이에 테마주 여기만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첫째는 이제는 그 정책 분석을 제대로 하고 중국 정부가 원하는 산업에다가 여기다 포커스하는 것. 지금 미국에 버금가는 정도의 이제 실력으로 돈을 갖고 구상하는 중국을 이걸 무시하거나 쳐다보지 않을 이유는 일도 없다. 오늘 미중 경쟁과 중국 경제를 누구보다 깊이 있게 짚어주신 전명서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중국은 위협인가 기회인가라는 낡은 이분법을 넘어서 경쟁적 협력자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줄타기가 아니라 기술 안보, 외교를 아우르는 고도의 전략일 때만 가능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중국을 이기려 하거나 피하려는 대신 철저히 연구하고 이해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판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대담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의 항해수를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